안녕하세요. 10월 4일 금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미국 페드가 기준금리를 추가로 25bp 내릴 확률, 이 시각 91%의 거래 중입니다. 동결 확률은 9%에 불과하다는 소식 먼저 말씀드리고요. 미국 ISM 제조업지수 10년 내 최저치로 폭락한 여파로 글로벌 시장이 추가로 또 박살이 났었죠. 다우는 2일간 830포인트 이상, 3.1% 이상 이렇게 폭삭 주저앉았다가 오늘은 3대 지수 모두 양호한 반등세입니다. 다우가 122포인트, S&P 500 지수 23포인트 0.8%, 나스닥 87포인트 1.1% 상승했고요. 반도체 지수는 1.7% 급반등이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5% 반등세입니다. 국채 시장은 3일간 크게 수익률을 내려갔고 글로벌 자금 미국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는 사실 다시 확인되는 것 같고요. 10년물 수익률이 1.536%입니다. 수익률 곡선 한번 보시면 한 달 전 이내의 수익률로 다시 다 하락했는데 기준금리 인하 효과 때문인지 단기채인 트레저리 빌 수익률이 현저하게 내린 사실 확인됩니다. 달러 지수는 98.5로 하락했고요. 원달러 1201원, 원엔 11.24, 위안달러 7.148입니다. 유가는 WTI 52불대로 브렌트 57불대로 추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우디 석유 수입을 테러 이전보다 더 하락한 상태입니다. 데이터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고용지표 빅데이터 매월 첫 금요일, 즉 오늘 밤에 발표되죠. 이틀 전인 수요일에 ADP라고요. Automatic Data Processing, 이건 약자인데 여기서 ADP에서 전미 고용 보고서를 먼저 발표를 합니다. 이게 약 한 40만 개 미국 사업장 임금 데이터 근거로 비농업, 민간 고용, 월간 변화, 간단하죠? 비농업, 민간 고용, 월간 변화, 이거 파악해서 발표를 합니다. 여기서 135K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예상보다 5,000명 적습니다. 주간 원유 재고는 300밀리언 배럴, 300만 배럴 이렇게 예상보다 증가했습니다. 호주 8월 수출은 3% 감소했고 수입은 변화 없고요. 유로존의 8월 생산자 물가지수 0.5% 감소했고 연율 0.8% 감소입니다. 이거 보시면서 물가 하락했다고 좋아하시면 절대로 안 되죠. 지금 유로존은 디플레이션 진행 중이라는 사실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19K 나와갖고 예상보다 4,000명 증가했고요. 이게 3주째 증가하고 있어서 앞으로 추이를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서비스 PMI 지수도 마르키트 지수는 50.9로 변화가 없는데 유독 ISM 지수만 52.6으로 예상치인 55보다 크게 하락한 것입니다. 미국의 8월 공장 수주는 0.1% 감소인데 예상치 0.2% 감소보다는 좋게 나온 겁니다. 쟁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시작할 때 본 바와 같이 이번 달에 페드가 기준금리를 또 내려서 이게 1.5에서 1.75% 될 확률이 지금 92%, 1%까지 급등한 사실, 이거 주목해야 합니다. 이 확률이 주가 급락 전에는 10월 초죠. 그때는 불과 40%에 불과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만약 미국의 경제지표가 나쁘게 나오고 이것이 주가에 부담이 되면 페드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올라가서 미국 주식시장 추가로 더 내릴 가능성이 낮을 거다. 즉 주가가 하방 경직성 발생할 거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 현상이 이번에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직접 언급한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예. 이런 분석은 페드의 성명서를 제대로 분석하였다면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론 가능한 내용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좋으면 지표가 좋아서 올라가는 거고요. 예상보다 나쁘면 지표가 나쁘니 금리 내릴 가능성은 더 올라가서 그래서 주가는 추가로 반등할 가능성 저는 높다고 봅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3분기 실적 시즌 시작되고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은 2분기보다 더 악화되기보다는 개선되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 미중 무역 협상은요. 5월처럼 판을 깨기보다는 협상판은
유지가 될 것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에는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만약에 지금 뭐 별 가능성은 없지만 기대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만약에 잘 되면 호재가 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죠. 지난주 계속 말씀드린 내용인데, 미국과 EU 간의 항공기 에어버스 유로 이거 EU 에어버스 대상으로 한 관세전, WTO 소송 결과가 곧 발표된다고 했는데, 이걸 트럼프는 Great Victory 이렇게 표현했죠. 미국이 압도적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이 소송전에서, WTO에서의 그 소송전에서. 그래서 75억 불에 대해서 이제 상계 관세를 때릴 수가 있는데, 18일부터 때린다는 거죠. 항공기만 10% 때리고 나머지는 전부 25% 때린다는 겁니다. WTO 그 판결문 상으로는 상계관세 100%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미국은 적절하게 부과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제가 보기에는요, EU가 보복하지 말라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EU는 지금 보복을 공언하고 있는데, 근데 만약 EU가 보복을 하면은 미국도 다시 보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취지는 간단합니다. EU가 에어버스에 대해서 불법 보조금으로 부당 이득을 얻었고, 그것 때문에 미국이 손해 본 것이 한 75억 불 가량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관세 저 정도 때리는 거, 그거는 부담하라는 취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유로존은 또 EU까지 앞으로 경제가 더 힘들어지리라고 봅니다. 재미있는 기사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푸틴이 갑자기 트럼프를 찬양했다, 프레이즈, 뭐 적당하게 찬양했다고 번역할 수 있겠죠. 이런 기사인데, 오바마 시절에는 미국과 러시아 간 무역이 300억 불에서 200억 불로 찌그러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2년 만에 다시 250억 불로 회복된 사실, 요걸 들이대면서 아마 더 잘해보고 싶다, 이런 희망사항을 푸틴이 간절하게 드러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경제 앞으로 매우 힘들어질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러시아 경제의 목줄도 결국 미국이 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러시아가 팔 거, 이거는 기름과 가스뿐인데 글로벌 에너지 패권은 지금 미국이 쥐고 있잖아요. 네. 만약에 기름값 30불대로 1년만 유지를 해버리면 러시아 다시 한 번 더 해체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종신 독재자 푸틴 체제도 그 전에 망가질 가능성은 매우 높고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 푸틴을 비롯한 러시아 엘리트 그룹들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죠. 지금 푸틴도 지금 자국이 어떤 국제시장에서 팔 수 있는 거, 다른 거 좀 팔아보려고, 파는 걸 개발해 보려고, 즉 산업화 시키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러니 미국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이 표현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세상 모든 나라가 다 그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인베스트 인사이트 이 부분에서 해지 중요성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나 신나게 즐기는 투자, 이거 하기 위해서 언제나 신나게 즐긴다, 투자를. 그러니까 폭등하든 폭락하든. 이 해지의 중요성, 제가 수시로 저는 주기적으로 또 수시로 이렇게 강조를 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는 한국 경제 비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주식 여러 종목 지금 손대지 않습니다. 예. 글로벌 성장 산업, 이걸 리딩할 수 있는 한국 기업 한두 개 축약해서 이거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요. 예. 신용이나 미수 이런 거 아예 안 되게 시스템에서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이닉스 집중을 하는데 이익이 났을 때 저는 잘 안 팝니다. 예, 예. 지금까지 운 좋게 어쨌든 하이닉스 한번 꺾이고 그랬잖아요. 한 두 번가량 꺾였죠. 그래서 꺾이기 한 번 살짝 꺾일 때 한번 전량 매도를 두 번 가량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들어와 있고요. 저점에서. 그래서 잘 안 팔고요. 이익이 나도 함부로 안 팝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하이닉스 조만간 100불 넘고 또 장기적으로 1000불 시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평가 이익을 해지를 하기 위해서 한 번씩 이렇게 장이 휘청하면은 벌어놓은 돈이 좀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지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인버스 2X ETF 조금씩 그냥 기계적으로 분할 매집해서 쌓아둡니다. 하이닉스가 오를 때는 당연히 인버스에서는 평가손이 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는 기분 좋은 평가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니까요. 네. 하이닉스에서는 이익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버스가 폭락을 하면 웃으면서 그러면 매집 물량을 조금 더 살짝 더 늘려주면 됩니다. 예. 평단가 내려 계속 내려가는 거고요. 도대체 주식은 왜 사는 겁니까? 한번 근본적으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배 본능의 발현이라고 저는 정리를 합니다. 한마디로. 시장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고요. 시장을 지배하는 강력한 수단 또는 시스템, 체제, 그런 것들 하나가 바로 주식이라는 것으로 표현되는 기업 제도입니다. 네. 주식 없이 시장 지배 못하고요. 세상을 지배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에게나 지배 본능이 있잖아요. 본능이라고. 본능적으로 주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잖아요. 글로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까? 그것이 결국 주가는 장기적으로 괜찮은 주식은 오를 수밖에 없다. 오르기 마련이다. 이런 겁니다. 이런 주식 사면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이 말이죠. 장기적으로 맞추는 게 더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장기적인 것은 알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귀신도 알지 못하는 게 주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도 인정하면 됩니다. 귀신도 모르는 걸 어떻게 맞추려고 하겠습니까? 단기적으로. 근데 주식은 왜 내릴까요? 왜 내릴까? 그런데 많은 이유를 제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거? 지나고 보니 내려 있더라는 거죠. 자고 나니 폭락해 있더라 이겁니다. 이번 미국 폭락도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즐기기 위해서 해지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내일 일은 알 수 없으니 보험을 들어두는 거죠. 그래서 해지는 일종의 손해보험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보험을 또 금융상품으로, 그러니까 보험 말고 그런 파생상품으로 만들어서 거래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것을 잘 운영을 하면 말이죠. 꼭 먹고 알 먹고 둘 다 가능하더라고요. 네. 지수 오르면 롱 포지션에서 버는 것이고 폭락하면은 해지 포지션에서 이익이 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적절하게 가져가면은 만약에 단기에 급락하면은 인버스 팔아서 하이닉스도 사면 됩니다. 물론 분할해서 잘 대응해야 하는 거죠. 결국 예술과 운의 조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베스트 인사이트 이거 하면서 중요한 내용 한번 전달해 드리려고 지난 9월 중순에 어떤 분께서 댓글로 해지하는 방법 질문하신 것도 지금 늘 기억하고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겸사해서 중요한 내용 전달해 드리려고 이제 시작은 했는데 하고 보니 헛소리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떤 분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